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명절에 갖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추석 대명절 그 특별한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3대 또는 4대 명절 그러면 설, 한식, 추석 그리고 단오 이런 명절을 들 수 있습니다. 다 명절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은 8월 추석은 더 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말로 8월 한가위 그럽니다. 8월 한가위.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중간이다 그 말이에요. 8월의 보름 그러니까 중간에 달도 가장 만월이고 그때 우리 조상들은 벌써 삼국시대 역사적 전통으로 보면 신라 유리왕 때부터 시작이 됐다니까 아마 길쌈놀이죠. 그 신라시대 농업사회니까 저편과 이편을 나눠가지고 그 농사를 짓거나 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제상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에 길쌈 경쟁이죠. 길쌈. 우리가 옷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덮고 지내는 이불 같은 것을 무명이나 삼배라고 해서 그 대마죠. 좀 거기에서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레를 저어서 실을 뽑죠. 그럼 그런 그 아마 룰을 정해놓고 경쟁을 해가지고 한 달간 경쟁을 해서 그 이긴 편은 진 편으로부터 상당한 그 농업사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송편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식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을 아마 상으로 받는 그런 제도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정설인 것 같습니다. 참 추석은 다른 나라, 설은 다 다른 나라도 같이 동남아권이 다 셉니다. 그러나 추석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의미를 주는 귀한 명절입니다. 뭐 한문자로 쓰면 가을 추자 저녁 석자죠. 추석이죠. 그러니까 가을의 저녁, 가을에 좀 들어와서 사실은 그동안에 농사지어서 모든 생산해냈던 핵과일부터 핵곡식이죠. 이 햇쌀밥까지 이것을 조상 앞에 드림으로써 1년간 조상님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상을 차려서 조상님께 올리니 그 조상님들도 음식을 잘 응하시고 우리 후손들의 건강으로부터 모든 행운을 함께 해주시는데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 거죠. 제사를 이렇게 여러 형태의 제사가 있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지내는 제사도 있고 또 실내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또는 큰 집 작은 집 모여서 지내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추석은 산소에도 가죠. 현장에 가서 가장 근간에 저세상으로 가신 어르신들 앞에 인사를 올리고 또 같은 장소에 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르신들 앞에도 가서 인사를 올리고 상을 차리죠. 거기서. 그리고 나서 가족끼리 우애도 다짐하고 또 질서, 이 가족에는 반드시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종적 질서. 부모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듯이 이런 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쭉 질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옛날 조상들은 5대째 가서는 직접 안방 제사를 산으로 가서 10월 달에 지내는 제사, 그러니까 시묘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 이 신라시대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실현되고 있었다고는 사실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과일도 핵과일이 나오고 모든 식량도 핵곡식이 나오죠. 그래서 조상 앞에 바치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를 갖춰서 바쳤다는 것은 또 그 예도 전부 다 쉽게 예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렬에는 반서갱동, 그래서 밥은 서쪽에
국은 동쪽에 이렇게 질서가 있고, 2열에는 어동 육설학에서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3열에는 육계 소, 그래서 소고기국 두부국은 서쪽에, 그리고 닭국 야채국은 서쪽에, 그러니까 소고기 두부국은 동쪽에, 그리고 닭국 야채국은 서쪽에. 그 다음에 4열에는 좌포 우열학에서 육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그리고 5열에 가면 조율이시 그럽니다. 대추나 배, 밤은 오른쪽에 놓고, 또 감, 그 외에 뭐 사과, 배 이런 것은 다 왼쪽에 놓는 겁니다. 이렇게 5열을 해서 이제 탕도 3탕이냐 5탕이냐 이런 질서가 있고, 또 지방마다 그 지역에서 제사를 차리는 의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의식을 차리는 순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또 자리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조상 앞에 드리는 정성에 도움하는, 서로 경쟁적으로 더 깊이 마음으로 새기고 지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크게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도 오늘 시대처럼 뭐 이념적 분열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적 분열은 있었을 겁니다. 마을마다 마치 경쟁적 분열도 있었고, 또 과거의 마을들은 대부분 성씨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성씨와 성씨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안에서도 홍씨냐 설씨냐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농경사에서는 혼사라는 것이 바로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사돈이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속에 또 갈등이 증폭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을 다 해소해버리기 위해서 윷놀이를 통해서 화합을 한다거나, 또는 그네놀이를 여자들은 한다거나, 또는 씨름을 한다거나, 편을 갈라서 그런 경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하나의 화합, 응집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입니다. 그리고 강광수월이라든지, 또 전통적 우리의 행사, 그러니까 소위 구다는 행사죠. 예를 들면 소복, 대복, 그런 큰 북을, 대북, 소북 두들기면서 행렬을 지어서 참 동네마다 애군을 쫓아내고 마을에 화복을 피는 그런 좋은 경기들을 해왔던 것을 볼 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그 오열해 놓는 과일 중에 감을 넣고 또 감을 넣고 밤을 넣고 그리고 대추를 넣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밤, 대추, 그리고 감입니다. 그때 당시는 과일이라고 무슨 지금처럼 우리가 먹는 사과다, 배다, 이게 아마 거의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꼭 찾아서 과일 중에서 선택했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밤이죠, 밤. 그리고 대추죠. 그리고 꽃감이죠, 감이죠. 그러면은 왜 밤을 그토록 귀한 가치로 생각했을까? 물론 과일은 같은 동급일 수 있습니다. 맛의 차이라든지 영양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급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밤의 유래는 우리가 밤송이를 털어서 알을 꺼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이 결국은 다시 땅속에 들어가서 손을 번식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밤을 심어 놓고 20년을 길러보면 상당히 큰 제목이 돼요. 근데 그때 20년 만에 밤을 캐보면 감을 둘러싸고 있는 꺼풀이죠. 밤 껍데기죠. 그 밤 껍데기가 그대로 썩지 않고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조상은 너의 육신을 낳아서 영혼까지로 완성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부모님들이 낳아서 길러주었지만은 우리는 흔히 부모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과일을 통해서 조상을 기억해라. 밤 뿌리를 한번 캐봐라. 반드시 뿌리가 안고 있는 밤 껍질, 그건 영원히 존재한다. 썩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는 영원히 생명의 은인이고 생명의 출발지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추입니다. 대추는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잘 여는 애가 있고 안 여는 애가 있어요. 저도 대추를 길러봤습니다. 근데 안 여는 애는 정말 감쪽같이 안 열어요. 근데 여는 애는 꽃이 핀 것은 완전히 엽니다. 더욱더욱 열어요. 엄청나게 열죠, 대추가. 그럼 뭘 말할까요? 당시 물론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도 많이 낳았어요. 그러나 생육을 다 못해요.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못해가지고 또 먹는 영양식도 빈곤하니까, 그래서 면역체계가 안 되니까 이런 팬데믹 같은 거 오면 전염성이 오면 많이 죽어요. 뭐 홍역, 마마, 그 다음에 뭐 독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유럽에 쓰던 패스트부터 시작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생명이 막 우수수 죽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 말씀이 반타작 한다고 그래요. 반타작. 10명 낳았으면 5만 살아도 아주 성공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지나놓고 보면 부모님들이 낳긴 많이 낳으셨는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손이 귀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낳았는데도. 그래서 대추를 가지고 정성을 들임으로써 결혼을 해서 조상 앞에 비는 것은 손이 번성하기를 빌어라. 그런 뜻으로 아마 대추를 놨을 겁니다. 그런 감이에요. 감은 생감이든 곶감이든 괜찮아요. 감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감씨가 다시 싹을 내서 자라나면 그대로 성장하면 제대로 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똘감이 돼요. 열긴 열어요. 근데 아주 감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아주 흉할 만큼. 그래서 우리 조상들 때부터 감에게는 젖붙임이라는 게 있어요. 감을 짜게서 거기다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서 묶어가지고 길러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감이 되고, 뭐 요즘 말하는 장두감, 당감 다 이뤄요. 그 감을 왜 놨을까요? 반드시 자식을 낳았을 때 교육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교육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 흔히 민주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매를 댄다 이러면은 그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훈육적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민주화 시대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그 선생들을 탄핵하고 선생들을 내모는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애들을 길러야 돼요. 교육이란 게 효도 효자 옆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아버지 붙자를 붙여놨어요. 그것이 가르칠 교자예요. 또 육이라는 게 기를 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효를, 부모 앞에 효를 가르치는 인성교육, 도덕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밤을, 대추를, 감을 놓았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뜻깊은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참 우리 시대에는 뭐 막말로 제사도 잊어버리고 명절 때도 자기 중심으로 바쁘다고 못 가고, 지금은 천지지변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고향 가는 길도 막아버렸어요.
마음이 아플 일이죠. 지금 제일 걱정은 효교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교육, 윤리교육, 인성교육이 메말르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에 나는 이 유행하는 코로나가 결국은 종교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소위 교회 모임을 막아놨습니다. 교회는 모여야만 은혜도 받고 헌금도 나오고 생산적 교회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과거에 14세기 전후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도 그때는 교황이 국왕을 명령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게 교권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흔히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교황들이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먹고 심지어 자기들은 향락을 즐기고 교황들은 뭐 별별 놈의 입으로 담지 못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종교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됐을 때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전염이 되면 7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새까마니 뭐 흑사병이죠. 그런데 그 병이 어른들만 죽으면 이해가 갑니다. 살면서 저지른 죄가 많은갑다, 하늘의 심판인갑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난 애가 아직 어머니 젖을 물지도 않았는데 흑사병이 오면 그냥 죽어버린다고 해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생명이 땅에 나오면서 죽는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회의를 느끼고 교황이라고 해서 절대 신봉할 존재가 아니구나. 점점 인간주의가 머리를 지배합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문해부흥이, 르네상스가 찾아오고 인간 최고주의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은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물론을 들고 나온 학자들, 철인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도 후세 인간이 가공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날조된 인물. 그런 변화를 가져와요. 지금 종교가 집회를 못한 지 벌써 2년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광야에 나와서, 광화문에 와서 예배를 봐요. 그렇게 비대면으로 계속 가면 대형 교회들, 더군다나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채를 안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성전지타가. 사실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신앙하는 신앙인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교회는 신앙하는 하나의 중간다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 알고, 여러분 지역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 하시는 걸로. 그러나 추석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오래간만에 형제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아파트 몇 평이냐고 논하다가 서울 올라가다 이혼이 벌어져요. 당신 뭐 했냐고, 형제간들 중에서. 저 동선에 대건 아파트 가버려서 강남에서 얼마가 올랐다는데, 몇 억이죠, 요즘. 당신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러다가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또 시부모나 또는 저같이 부모님들이 조금 소홀히 대하면 그것 때문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웃 간의 불평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과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집성하기 위해서 윷놀이도 하고 그네뛰기도 하고 강강술래도 타고 제기차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이렇게 정말 순수한 경영적 의미, 경쟁적 의미의 경기를 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근데 좀 안방에서 고스톱 친다거나 또 정치 얘기에다 이념적으로 서로 성향이 다르다 싸우고, 이런 일들을 제발 좀 폭넓은 마음으로 서로 간에 경쟁의 대상이라 도움의 대상이고 상호 협조의 대상이고, 서로 형제와끼리는 협조의 대상 아닙니까? 서로 양해하고 당신과 우리와는 좀 다르다, 같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의부동 그러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서로 다릅니다. 개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가치체계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번 추석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간격을 좁혀보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과의 화합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보고, 우리가 왜 수천 년 동안 이런 명절을 지녀왔는가 하는 조상들의 깊은 뜻을 새기면서 추석을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석을 대하는, 대명절을 대하는 특별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인간은 본체론에 들어가 보면 성상형상이 있어요. 성상형상,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는 외형이고 하나는 내면이에요. 두 개가 인간의 본 모습이죠. 외형만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지 않아요. 내면에 쌓여있는 그의 사람 됨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 그것이 외면의 외형과 결합할 때 사람다운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을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반성하는 그 모습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외모도 건강관리가 잘 됐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도 얼마만큼 도덕적인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학교 교육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성적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식교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돈은 잃어도 또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명예도 잃어도 약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잃어버리면 영원히 못 찾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식교육과 동시에 체육교육이 있어야겠죠. 건강관리교육. 동시에 또 타고난 재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을 길러서 발양해가지고 사회에 기여, 국가에 기여하는,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예술 향도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지식교육, 기술교육, 예체능교육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 심정교육입니다. 인성을 성장시키는 교육.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넓히고 모든 걸 품어 안을 수 있는, 옛날 고성원효가 그토록 주장했던 화쟁의 원리는, 화쟁, 서로 다투지 말라. 그건 상호 인정하는 데서부터 화쟁이 나오고, 모든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능과 여러 가지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사회에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늘 일심사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심사상, 일미사상. 강물이 다 흘러서 구석구석 찾아서 바다로 가보면 바다로는 짠물 앞에 하나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일미사상이에요. 그게 화합의 일심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성 기신론소, 큰 구루마를 타고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역할을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적은 구루마, 소승불교처럼 나 하나의 완성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가서 불국토를 만들고 부처님의 세상을 열겠다는 그런 대승 기신론이라는 그런 거대한 철학적 명제 앞에 우리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일미사상, 일심사상. 삼국의 뿌리가 어디 있냐? 하나지. 다른 길로 가지 마라. 약간의 차이를 좁혀가면서 하나로 가거라. 사실 신라 삼국 통일은 원효 같은, 원강 같은, 의상 같은 위대한 스님들의 정신적 세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국사란 절을 부처님의 나라,
또 분황사라는 절을 왕까지도, 선덕여왕까지도 절에 가서 공을 바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절 사찰명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껄끄러운 분야, 좀 자기가 내면의 세계를 재볼 때 부족한 분야가 있었다면 그런 분야를 촉촉히 녹여서 형제간의 화합, 부모님의 공경, 또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나라 전체가 지금 극도의 선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놓고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 책임지지 않는 풍토를 과감히 시켜줘야 된다.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돼요. 정말 양심적이고 정책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 좋은 명절이 되기를 기대하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대명절의 특별한 의미, 이런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